오늘은 부자 되는 습관이 아니라 무조건 가난해지는 소비 습관 10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이 채널을 구독하시고 계신 구독자분들이 사업하고 싶고 엔잡 그런 것들에 관심이 많은 이유가 우리가 자아실현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부자가 되고 여유로워지고 그런 이면에는 윤택함과 풍족함을 누리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무조건 가난해지는 소비 습관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부자로 가는 스텝을 밟아가고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부자 되는 습관, 부자 되는 방법은 너무 많기도 하고 그 방법은 너무 다양하다고 생각해요. 사업을 성공할 수도 있고 투자 성공할 수도 있고 너무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가난으로 가는 소비 습관은 정말 이렇게 쓰다 보면 남는 돈이 없다는 거죠. 일반인 기준으로는. 그래서 이 가난해지는 소비 습관을 한번 점검해보면서 내가 부자로 가는 길로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0위는요. 구내식당을 앞에 두고 점심 외식을 하는 경우예요. 교사 시절을 되돌아보면은 저희 학교는 되게 급식이 맛있었거든요. 3,000원 이 정도로도 정말 영양가 있는 급식을 먹을 수 있었어요. 근데 가끔씩 이런 급식 그냥 대충 먹고 끝나고 나서 막 저녁에 더 맛있는 거 먹으려고 점심 대충 먹고 이런 시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특히 제 지인이 여의도에 몇 명 있어요. 그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여의도는 진짜 외식 물가가 높기로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내식당에서 뭐 4,000원 이 정도면은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나가서 15,000원, 18,000원, 2만원짜리 점심 외식을 하는 젊은 세대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 게 하루하루 쌓이면 가난해지는 소비 습관으로 갈 수 있다. 스스로 한번 그런 것들을 돌아보는 것도 유용할 것 같아요. 9위는 무심결에 타는 택시입니다. 저도 지방도 살아봤고 지금은 서울 살고 있고 비교해보면 지방은 사실 대중교통이 서울만큼 편하지는 않아서 택시를 좀 많이 타게 되는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서울에 제가 살아보니까 진짜 대중교통이 지하철, 버스 이런 게 너무 잘 돼 있다 보니까 택시를 생각보다 많이 탈 일은 없어요. 내가 귀찮다고 아무 생각 없이 택시를 타진 않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망의 8인데요. 왜 대망의 8이라고 했냐면 저한테 너무 해당되는 거라서 그래요. 매일 테이크아웃 하는 커피가 가난으로 가는 소비 습관 8위입니다. 저는 커피를 너무 좋아하는 커피 러버라서 집 앞에 있는 고소한 그 라떼를 매일매일 정말 테이크아웃해서 먹는데요. 사실 집에서 내려 먹으면 계산해보면 진짜 몇만 원 안 들어요. 근데 나가서 먹으면 보통 5,000원 곱하기 30일을 하면은 한 달에 최소 15만 원에서 두 잔 먹는 것까지 평균적으로 계산하면 한 20만 원이 든다는 거죠. 그럼 1년이면은 뭐 240만 원 정도 되고 그게 5년, 10년 쌓이면 자산은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매일 테이크아웃 하는 커피가 가난으로 가는 소비 습관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 이 부분을 항상 인지하고 있어요. 제가 가계부를 예전에 쓴 적이 있는데 그때 생각보다 커피 값이 많이 나온다는 걸 캐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줄여보려고도 노력을 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다른 부분에서 기호식품이 크게 없기 때문에 이 커피까지 포기를 해버리면 너무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부분은 좀 조절하고 커피만큼은 나를 위한 사치로 생각을 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의 죄책감은 조금 덜합니다. 하지만 혹시나 내가 다른 부분에서도 너무너무 사치를 부리고 있는데 커피까지 그러고 있지 않은지 이런 부분들은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 7위는 계획 없는 이벤트 비용이에요. 저는 30대 때는 오히려 좀 단단해지고 목표가 확고해지다 보니까 이런 비용을 크게 쓰진 않는 것 같아요. 남편이랑 보통 생일이나 결혼기념일 이 정도 이벤트 비용을 사용을 해요. 그것조차도 계획적인 비용을 사용을 하죠. 그런데 20대 때를 돌아보면은 그때 스트레스도 좀 많고 아직 목적의식도 뚜렷하지 않았던 20대 중반쯤의 시기에는 충동적으로 내가 스트레스를 풀고 싶어서 부산으로 훌쩍 떠난다든지 호캉스 가고 이런 것들이 좀 있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계획 없는 이벤트 비용이 쌓이고 쌓이면 생각보다 제 신용카드로 많이 나가거든요. 한번 나를 돌아보면서 체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가난으로 가는 소비 습관 6위는 계절마다 구입하는 신상입니다. 뭐 옷이 될 수도 있고 신발이 될 수도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패션에 관심도 많고 그리고 이 옷이라는 거는 그 사람의 기호나 취향 약간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옷은 약간 좀 계절별로 사는 편이긴 해요. 하지만 저는 명품을 선호하거나 어떤 특정 비싼 브랜드를 무조건 선호하는 게 아니라서 매 계절마다 사기는 해도 내 기호에 맞는 내 스타일, 내 체형에 맞는 그런 스타일의 옷을 이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이 들진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조금
지금 어떤 때는 좀 많이 쓰기도 해서 조절을 하곤 있는데요. 핸드폰도 막 신상 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카드 빚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어려운 상황이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계절마다 신상 같은 것들을 무계획적으로 소비 지출을 하고 있지 않은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는 딱 그 두 칸 옷장이 끝이거든요. 그래서 최근 이제 온 친구와 언니들이 옷장이 북박이장에 있는 그 두 개라고 해서 엄청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그걸 들었을 때 내가 그래도 내 계절마다 옷을 사고 있긴 하지만 내가 필요 없는 것들을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부분 그리고 내가 진짜 없는 옷들을 사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조금 저는 안심하고 넘어갔는데요.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옷장을 뒤져보세요. 혹시 내가 옷을 너무 많이 사고 있지 않은지, 내가 안 입는 옷도 정리하지 않고 하고 있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면 가난으로 가는 소비 습관을 끊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5위는요. 월 소득의 15%를 넘는 문화 레저비예요. 쉽게 말해서 취미활동비죠. 이제 그 소득의 15%를 넘는 취미생활비는 좀 과소비라는 의미죠. 저도 계산을 해봤어요. 저랑 남편이 공동 취미가 있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미술과 독서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 미술용품과 책 구입 비용이 들어요. 그래서 과소비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쓰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내가 생각보다 많이 안 쓰네? 혹은 나 생각보다 많이 쓰네? 이걸 깨달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문화 레저비 같은 경우에는 15% 이내로 쓰긴 하되 5% 이 정도로 너무 적게 쓰고 있진 않은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문화 레저라는 것, 즉 취미생활이라는 거는 사실 어느 정도의 비율은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삶의 발전과 삶의 질을 위해서는. 그래서 너무 많진 않은지 너무 적진 않은지 월 소득의 15%를 기준으로 한번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위는요. 월 소득의 25%를 넘는 식비예요. 이 식비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4인 기준으로 하면 25%를 좀 넘는 가구가 많을 것 같아서 꽤 팍팍한 기준이라고도 이제 주변에서 막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은 쿠팡이라든지 배민 이런 데서 너무 쉽게 식자재들을 많이 살 수 있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을 막 쓰기 시작하다 보면은 정말 식비가 엄청 많이 쓰게 될 것 같더라고요. 저도 최대한 집 앞에서 마트를 이용하고 그때그때 소량으로만 구입을 하는데요. 이 식비 부분이 사실은 생각보다 우리 월 소득에서 지출하는 퍼센트가 많기 때문에 이 25%를 기준으로 한번 과하게 넘고 있진 않은지 체크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가난으로 가는 소비 습관 3위는요. 월 15%를 넘는 전월세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 원이다. 그럼 45만 원짜리 월세를 살아야 되고 월급이 600이면 90만 원짜리 월세를 살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원룸을 살거나 투룸 이렇게까지는 가능할 것 같은데 사실 아파트 이런 데 살다 보면은 월세가 100만 원 단위를 훌쩍 넘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좀 팍팍한 기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이 전월세라는 건 사실 남한테 주는 돈이잖아요. 순수한 소비성 지출이죠. 그런 의미에서 15%를 넘지 말라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너무 내 수준보다 과하게 살고 있지 않은지 이런 것만 체크를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매매했을 경우에도 이것도 어느 정도 적용이 될 것 같아요. 물론 매매는 대출 이자를 생각하는 거겠죠. 대출 이자는 우리가 투자의 개념으로 바라봤을 때 훨씬 더 조금 과감하게 투자를 하는 것도 나쁘다고 생각을 하진 않지만 너무 과하게 이자가 나간다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2위, 돈 모아서 여행 가지 않고 일단 긁고 보는 여행 비용입니다. 이렇게 여행 비용 딱 마련해서 가는 게 아니고 신용카드로 긁어서 일단 쓰고 나중에 갚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여행 비용이 가난으로 가는 소비 습관의 2위라고 합니다. 그만큼 여행이라는 것은 숙박비, 식비, 노는 비용 이런 걸 해서 단위가 적게는 몇십부터 몇백, 몇천까지 들기 때문에 2위가 아닌가 싶어요. 그거를 막 아무 생각 없이 긁다 보면은 이제 나중에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요즘 신혼여행이 거의 1,000만 원이 기본이더라고요. 그 1,000만 원이 현금으로 딱 쓰고 끝 이런 부부도 많지만 카드로 막 일단 긁고 보자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경계하면서 소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난으로 가는 소비 습관 대망의 1위는요. 월 소득의 6개월을 넘는 자동차 구입 비용입니다. 자동차 허세 지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연히 남편이랑 보게 됐는데 저희는 완전 저허세더라고요. 저랑 제 남편이 학생 때 쓰던 그 차를 아직까지도 그냥
쓰고 있습니다. 새로 구입하지 않았다 보니까 차 구입 비용이 들지 않았고 그동안 저희 월급은 올랐죠. 이거 계산해보면 월 300 버는 사람이 1,800만 원짜리 차를 타야 되고 월 600 버는 사람은 3,600만 원짜리 차를 타야 된다는 건데 사실 요즘 우리 세대들은 약간 차에 대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아기를 낳고 이제 패밀리카도 사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제가 저희 기준에서 얼마를 살지 이런 것도 계산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이 기준이 팍팍해요. 하지만 내 월 소득 대비 너무 과한 차 구입 비용을 쓰는 거는 가난으로 가는 소비 습관이다. 인지해야 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 같아요. 허세지수 그걸 한번 체크를 해보고 내가 너무 과한 차를 사려고 하고 있진 않은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고요. 저도 막 포르쉐, BMW 이런 거 막 사고 싶다가 그러다가 이거 계산해보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내려놓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남편과 고민 중이긴 하지만요. 오늘 이렇게 재밌게 가난해지는 소비 습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가난해지는 소비 습관을 뒤집으면 우리가 부자로 가는 소비 습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우리가 성공, 사업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스텝을 밟아가고 있는 만큼 가난해지는 소비 습관은 끊어내고 같이 윤택하고 풍족한 그런 라이프로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올게요. 안녕.